안녕하세요. 미국 대체의학 영양요법 전문가 카일 킴입니다. 저는 타고난 허약 체질로 어릴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매년 5, 6회 감기에 걸렸고 매번 감기 끝 기침을 기본 한두 달씩, 길게는 너댓 달씩 하고 했습니다. 10년 전 혈액검사 시 우연히 제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20, 30%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잔병 치료를 오래 했던 이유였습니다. 1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대체의학 영양요법을 공부하면서 균형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여러가지 면역력 영양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거의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감기에 걸리더라도 하루 이틀 목만 잠깐 아프거나 콧물 좀 흘리다가 바로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5년간 공부하고 경험한 감기 독감 바이러스의 특성,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면역 반응, 그리고 면역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책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면역 세라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기에 안 걸리려면 먼저 감기가 뭔지 알아야겠죠? 감기 바이러스의 특징과 감기 전파 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기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두 개의 단백질, 즉 N 단백질과 H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H 단백질, 즉 헤마글루티닌은 바이러스의 표면에 뾰족한 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H 단백질이 우리 상기도, 즉 코나 편도선 또는 기관지의 점막세포의 표면을 찔러 침투한 다음 세포 내에서 마구 증식하고 그 세포를 터뜨리고 나와서 이웃 세포들을 차례로 감염시킵니다. 그러면 서서히 콧물, 목아픔, 재채기 등 감기 증상이 시작되는 거죠.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가 아주 잘 되는데 이 N 단백질과 H 단백질이 운 나쁘게 아주 전염성이 강하거나 감염 시 치명적인 증상이 유발되는 형태로 변이가 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었던 1918년 스페인 독감 같은 무서운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H1N1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2차 대전 시 미국과 유럽의 군대 병력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미국에서만 54만 명, 유럽, 아시아, 중국, 인도 등 전 세계적으로 거의 5천만 명이 사망했으며 한국에서도 그 당시 조선이었죠. 전체 인구의 40%인 760만 명이 감염되었고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선 총독부 영감에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신종플루, 사스, 조류독감, 돼지독감 등도 전파력이 강한 또는 심각한 증상이 유발된 형태의 독감 바이러스 변이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가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기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묻은 비말, 즉 미세한 침방울, 콧물방울이 공기 중으로 분사가 됩니다. 호흡 중 공기 중에 떠있는 이 비말을 흡입하게 되면 우리 상기도로 침투가 시작되겠죠. 또 다른 침투 경로는 감기 환자가 바이러스 묻은 손으로 문고리, 수건, 수도꼭지 등을 만져서 거기에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의 손에 바이러스가 옮겨지고 다시 그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얼굴에 묻었다가 호흡 시 상기도로 침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방법으로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날까요? 초기에는 크게 두 가지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 페고사이토시스, 즉 탐식작용입니다. 모노사이트, 뉴트로필, 매크로페이지, 대식세포죠. 등의 식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잡아먹어서 분해해버리는 것인데 사실 크기가 작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별로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부 바이러스들은 이 식세포들에 의해 제거가 됩니다. 둘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제거하는 면역 반응입니다. 암에 대한 면역 작용으로 유명한 NK세포, 자연살해 세포죠. 사이토탁식 T셀, 세포독성 T세포 등이 바이러스 감염 세포 제거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들이죠. 그 외에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인터페론 등도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초기 면역 반응은 병원균, 즉 항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작동을 하는 innate immunity, 선천적 면역으로 면역력이 강해서 감기가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 innate immunity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감기 혹은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에 한 마리에서 30마리만 들어와도 감염이 될 수 있는데 이 innate immunity가 약한 사람들은 바이러스 한 마리만 들어와도 이를 제거하지 못해서 감기나 독감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면역 반응이 원활하지 않으면 감기 증상이 시작되고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 이때 시작되는 것이 B세포에 의한 항체 생성, 즉
어댑티브 이뮤니티, 맞춤형 면역입니다. 이 어댑티브 이뮤니티는 감염을 일으킨 특정 항원,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균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바이러스 침투 후 72시간이 지나면 B세포가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대량 생산된 항체들에 의해 바이러스가 다 제거되기까지 3에서 4일이 소요되므로 감기는 일주일 걸리면 낫는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고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항체 생성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면역력이 약화되면 감기 몸살에 자주 걸리거나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게 되고 각종 감염증이 빈발하며 날씨만 쌀쌀해지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심해지는 비염을 달고 살고 입안에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는 구내염이 자주 발생하며 지루성 피부염, 건선, 사마귀 등의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면 감기끝 폐렴이 발생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감기 및 이러한 증상들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면역력 높이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핵심 요소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면역력 높이는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된 식생활,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과 휴식, 적절한 운동, 웃음, 면역력 높이는 영양제 섭취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 과학적, 통계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인데 여러분들도 이 6가지 요소만 잘 관리하시면 저처럼 감기, 몸살, 비염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 시청을 위해 구독 꾹 눌러주세요.